마케팅을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에 함께 노력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챗G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론적인 챗GPT로 문장 작성을, 목사님들 글 많이 작성하시잖아요. 뭐 설교하실 때도 작성을 하시고, 뭐 굉장히 글을 많이 작성하실 텐데, 이런 문장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 방법 해가지고 10가지 힌트를 드릴 거예요. 자, 챗GPT는 짧은 시간에 많은 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목사님들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챗GPT는요, 지시를 잘해야 돼요. 너 뭐를 해줘. 이런 지시가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챗GPT도 모호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정확한 지시와 그러니까 챗GPT를 어떤 사람은 바보가 질문하면 바보 같은 대답을 하고 천재가 질문하면 천재 같은 질문을 한다. 이게 챗GPT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현명하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챗GPT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챗GPT는요, 대화형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면 친구처럼 말을 걸어와요. 그게 기존의 어떤 검색, 뭐 구글 검색이나 그거는 일방적이지만 이거는 서로 대화하는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목사님들이랑 하려고 그러는 게, 자,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제 하면서 오늘 아마 분명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독자의 고민의 확인인데, 자, 두 가지, 뭐, 몇 가지 측면으로 아까도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역으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거는 정하세요. 어차피 두 개 다 하실 분들도 계시고, 자, 독자의 고민, 독자라는 거는 목사님의 글을 읽어주는 뭐 일반 성도도 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마케팅을 배우고 싶은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독자의 고민을 확인해서 듣는다거든요. 자, 여기서 타깃, 마케팅 용어로 타겟이라고 그래요. 예? 타겟이 어떤 키워드에 대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자, 타겟을 개인 사업자가, 저의 타겟은 개인 사업자예요. 그리고 키워드는 홈페이지 운영에,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개를 정했어요. 저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개인 사업자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고민을 알려주세요. 요 두 번째. 예.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 개인 사업자가 타겟이 뭐뭐에 대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 목사님들 저랑 같이 목사님들은 어떤 타겟으로 어떤 키워드에 대해 어떤 과제를 있는지 이거를 단톡방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목사님들 단톡방에 써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드릴게요. 자, 지금 요거 하나, 그래서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요. 자, 챗GPT한테 이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이 문장을 만든 거예요. 예. 잠깐만요. 이거 지금 전체이신 분들한테 안 드리고 한 분한테 드렸네. 죄송합니다. 자, 하나, 예, 둘, 자, 이러면 목사님, 예, 요거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자, 요거를 목사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좀 한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김주한 목사님 한번 한 문장 만들어 보시겠어요?
사역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목사님 목회.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부모가 독자고 타겟이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요거를 그대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키워드를 짧게, 예, 타겟도 짧게 그대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요, 부모,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님 적어주신 부모가 타겟이 되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 키워드가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적어주세요. 자, 어, 요 적어주셨나요? 자, 그러면 기사를 쓸 때 중요한 것은, 자, 기사를 쓸 때 중요한 거, 글을 쓸 때 중요한 거는요,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그냥 뭐 아무나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독자의 고민과 과제를 확인하면 독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 독자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어떤 글을 쓰면 그 독자가 좋아할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고민을 알려주세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자, 그거를 제가 한번 적을게요.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여기 밑에다가요. 요거를 챗GPT를 제가 열게요. 챗GPT를 오늘 얘 하도 많이 써가지고 자, 보세요. 좀 크게 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이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개인 사업자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챗GPT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자, 목사님들 것도 넣어드릴게요. 그 키워드와 타겟에 따라서 얘가 대답하는 게 다 틀려져요. 지금은 템플릿 땡땡 안에 자 다른 거 여러 말씀을 적으시면 안 돼요. 뭐뭐시 이게 그냥 템플릿이에요. 그 빨간 글씨만 채우셔야 돼요. 여기에서 막 다른 미사여구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예, 요거 이렇게 예 이렇게만 좀 적어주세요, 목사님들. 예, 그러면 얘가 알아서 지금은 개인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얘가 이렇게 쭉 적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거를 한번 이거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얘가 거의 천재예요, 사실은요. 자, 목사님, 아까 한 분이 부모가 자녀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요. 요거를 목사님이 한 분이 하셨는데, 목회자 자녀가 타겟이요. 구원에 관한, 이렇게 딱 적었어요. 문제를
대해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나요? 요거를 제가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저보다 훨씬 똑똑한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목사님들이 여기 키워드만 맞춰서 놓으면요, 굉장히 똑똑하게 다 해줘요. 자, 기사를 쓸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타깃과 어떤 정보를 자, 독자의 고민과 과제를 확인하면 어떤 글을 쓰면 좋아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 쓰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이런 타깃과 고민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쫙 본 것처럼 쫙 얘가 써져요. 예, 뭐 이렇게 쫙 써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번 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중요 키워드 확인이에요. 이 순서들이 있거든요. 자, 타겟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타겟이 키워드에 대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 알려주세요. 이거거든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어, 검색된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만들면 타깃이 원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포함한, 자, 아까 제가 타깃이 개인 사업자로 예를 들었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홈페이지 운영, 예?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 알려주세요.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자, 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것도 개인 사업자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어, 홈페이지 운영을 검색할 때 관련 키워드, 추천 키워드를 알려주세요. 요거거든요. 제가 요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요거 아까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자, 아까 목사님이 적어주신 거예요. 목회자 자녀. 예,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자, 어, 타겟은 목회자 자녀가가 되겠죠. 목회자 자녀가 구원에 대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네, 두 개 다 해볼게요. 자, 목회자 자녀가 어, 자, 구원에 대해 목회자 자녀가 구원에 대해 구원을 검색할 때, 구원을 검색할 때, 관련 키워드, 추천 키워드를 알려주세요. 요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해볼게요. 목회자 자녀가 구원에 대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 알려주세요. 자, 볼게요. 요거. 자, 이렇게 영문이 나올 때는요, 이게 영문 버전이기 때문에, 자, 한글로 번역해줘. 잠깐만요. 한글로 번역해. 반말해도 돼요. 오히려 반말하는 게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로 번역. 그리고 요거를, 어,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물론입니다. 요거를 번역해줘라.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로 써줘. 한글로 써줘. 한글로 써줘. 자, 이렇게 목회자 자녀가 구원하는 검색하는 키워드는 이렇게 요걸로 검색을 한다고 그래요. 구원, 구속, 영원한 생명, 속죄, 회개, 믿음, 은혜, 위롭게 하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와 함께 성경 구절, 목회자나 신학자의 글, 구원과 관련된 강의와 서적 등도 검색할 수 있다. 예.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개 더 써줄래? 더 써줄래? 자, 그러면 10개 더 써줘요, 얘는요. 똑똑하죠? 이런 키워드로 검색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가지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아까 요거를 했어요. 그러면 목회자 자녀가 구원에 대해 검색할 때 관련 키워드, 추천 키워드를 알려주세요. 이거거든요. 자,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넣을게요. 자, 관련 키워드, 추천 키워드는 자, 정수표 소장님, 왜 이런 키워드가 중요한지 좀 잠깐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관련 키워드, 추천 키워드? 네, 우리 목사님들이 블로그를 쓴다는 거는 물론 이제 블로그 외에도 SNS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주제는 블로그로 좀 잡고요. 블로그를 쓴다면은 그 블로그의 게시글을 누군가가 우리 타겟이 게시글을 읽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의 뭐 비밀 일기장을 쓰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노원구 상계동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뭐 사회에서 말하는 건 잠재 고객이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니까 그 지역에 이사를 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혹은 거주자지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상계동 교회 구체적으로는 상계 일동 뭐 일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좀 더 확대를 한다면 노원구 그렇게 할 수도 그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연관 검색어들이 상계역, 중계역, 노원역, 수락산역 일단 우리가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거리가 멀지 않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거는 대표 키워드고 교회를 검색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산에 사시는 분이 우리 노원에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할 확률은 낮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노원에 거주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가 노원구에 있다면 특히 또 뭐 상계동에 있다면 상계동 교회, 뭐 상계역 교회, 노원역 교회 이렇게 연관 검색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기준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에 대한 니즈와 욕구로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플랫폼을 네이버나 구글 같은 플랫폼을 우리가 검색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비교로 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검색 기능은 있지만 주 목적이 검색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게시글들 그런 것들을 뭐 친구라든지 우리의 팔로우라죠 이웃들에게 이제 도달이 되는 형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약간 플랫폼의 특성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네이버와
구글 그리고 유튜브도 검색을 30%가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아주 위와의 접점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글을 쓰더라도 이 키워드,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안 쓰면, 고객이 검색해도 여러분들의 글이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잡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 제가 저는 아까 요걸로 검색을 했잖아요. 자, 요거 여기까지 했습니다. 중요 키워드를 확인. 예, 이거까지 했는데 검색되는 키워드를 통해 고객이 어떤 검색 의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되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예, 이런 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예, 파악이 되는데요. 자, 검색된 키워드를 포함한 이 검색이 쭉 됐잖아요. 이 포함한 문장을 만들면요. 이 키워드를 포함시켜 가지고 문장, 글을 쓰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타겟이 원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의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 이런 쭉 저도 써봤어요. 개인 사업자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쭉 이렇게 쭉 써지죠. 저쪽 챗GPT에서.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 웹사이트 디자인, 웹 개발 쭉 얘가 이렇게 쭉 적어준 거예요. 뭐 이거를 10개 더 적어줘. 100, 뭐 심지어 100개 더 적어줘. 그럼 100개 적어줍니다. 얘가 똑똑해서요. 다 적어줘요. 이러한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개인 사업자들이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 필요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추천 키워드, 관련 키워드 이거를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얘가 또 추천해서 해서 다 알려줘요. 자, 이런 추천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블로그 글이라든가 유튜브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추천 키워드는 개인 사업자의 업종이나 목적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라면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 운영할 때 메뉴판 제작, 예약 시스템, 음식 사진 촬영 틀리죠? 업종과 업계에 따라 추천하는 게 다 틀립니다. 리뷰, 배달 주문 시스템, 온라인 프로모, 온라인 주문 결제 시스템, 식당 블로그 운영, 이런 식으로 이러한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해당 업종에 맞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스텝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고민, 어떤 고민을 가요. 두 번째는 이런 키워드. 세 번째, 기사, 글을 쓰는 블로그 글이면 블로그 글, 이런 기사, 글 쓰는 거, 그런 제안을 한번 받아볼 거예요. 자, 챗GPT한테. 자, 뭐뭐 키워드를 그러니까 요 키워드를 키워드로 검색 결과 10위 이내의 기사를 참고하여 기사 구성을 제안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하나 더요. 뭐뭐 키워드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 결과 10위 이내의 기사를 참고하여 제목을 만들어 주세요. 문장도 만들어주고 제목도 다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거 참고로 자, 검색 결과 상위권 기사를 확인하고 구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일일이 그런 상위권 기사를 갖다 확인 못하잖아요. 그런데 챗GPT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요. 다 기억해요. 뭐가 있는지요. 자, 챗GPT를 이용하면 자동화할 수 있고 단 뭐 키워드에 따라 정확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썼는데 자, 제가 이거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키워드를 자, 아까 홈페이지 제작을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키워드로 검색 결과 10위 이내의 기사를 참고하여 기사 구성을 제안해 주세요 했어요. 자, 이거는 홈페이지 제작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 결과 10위 이내의 기사를 참고하여 제목을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목사님 적으신 거 그거 가지고 또 할게요. 제가 아까 목회자 자녀 구원 요거 가지고 계속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 얘를 계속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제가 이거 가지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목회자 자녀. 자, 잠깐만요. 자, 요거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어, 자, 목회자 자녀가 구원을 그러니까 키워드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키워드로 구원을 키워드로 검색 결과 10위 이내의 기사를 참고하여 기사 구성을 제안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참고이기 때문에 자, 구원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 결과 10위 이내의 기사를 참고하여 제목을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얘한테 명령을 내릴 거예요. 자, 요거 명령 먼저 내릴게요. 자, 제가 구원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 얘가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구원을 키워드로 검색 결과 10위 이내의 기사를 참고해서 기사의 구성, 글의 구성을 제안을 해줄 거예요, 얘가. 자, 눌러봅니다. 제목은 이걸로 써라. 서로는 이렇게 해라. 본론은 대단하죠. 얘가 알아서 다 문장까지 다 이렇게 해줘요. 목사님들은 목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지금 이 방법들이요. 결론까지. 자, 보세요. 아까 구원을 키워드로 구원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10위 이내의 기사 중 하나인 구원의 길 찾은 2명 믿음의 길을 함께 걷다를 바탕으로 기사 구성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제목, 나의 인생도 구원의 길을 찾아가다. 서론,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인생의 목표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본론, 두 사람의 과거, 구원의 길을 찾다, 구원을 찾은 이유, 구원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결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요거거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구원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 결과 10위 이내의 기사를 참고해요. 요거는 제목을 한번 제안을 해드릴게요. 제목. 자, 아까는 기사의 구성을 제안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제목을 제안을 해볼게요. 어, 몇 개 더, 한 10개 더, 잠깐만요. 구원을 키워드라 12세 있는 제목을, 그러면, 목을 10개, 100개라 그러면 100개 해줘요. 10개 제안해 주세요. 자, 이렇게 10개. 목사님들이, 요거보다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아직 모자라. 그러면 50개 더. 자, 대단하죠.
이렇게 50개 다 써요. 100개 하려면 100개 써요. 이럴 때 멈출게요. 쭉 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자, 검색 결과 상위권 기사를 확인하고 구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챗 GPT를 이용하면 자동화할 수 있고 키워드에 따라 정확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키워드가 홈페이지 제작이었고 아까 목사님은 구원이 키워드였으니까 그걸 계속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놨어요. 홈페이지 제작 단계별 가이드면 서로는 이거고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본론, 변론 이런 식으로 놨어요. 위와 같이 구성된 기사는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단계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여 홈페이지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사 내에서는 디자인과 콘텐츠 작성, 개발 및 테스트, 호스팅과 유지 보수 등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주요 단계를 고객이 필요한 주요 단계를 다루고 있어요.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고민부터 시작해서 키워드 가지고 이 키워드를 통해서 문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본문 작성하기. 자, 타깃을 대상으로 키워드에 대해 2000자 정도의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기사 구성을 바탕으로 2000자 내의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뭐뭐 키워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자, 아까 처음에 목회자 자녀가 저거였잖아요. 제가 가져올게요. 요거를 다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개인 사업자가 타깃이었잖아요. 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 근데 목사님은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구원에 대해 2000자 정도의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첫 번째 거부터 할게요. 이렇게요. 자, 요거를 카피해 갈게요. 그리고 2000자 정도로 만들려고 그럴게요. 얘한테. 자, 그러니까 키워드나 타겟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글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거를 쓰시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몇 날 며칠 동안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쉽게 써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도 그래요. 소상공인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글 쓰는 거예요. 카피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글을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게 제일 힘들어해요. 소상공인들이요. 아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 쓰는 능력을 이 챗GPT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얘가 알아서 써주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체크를 하면 되니까요. 자, 다음 넘어볼게요. 자, 기사 구성을 바탕으로 조금 전에 기사를 구성을 했잖아요. 여기에 쭉쭉 기사 구성을 바탕으로 2000자 내의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했죠. 기사 구성, 아까 요 기사 구성을 제가 위에서 쭉 했죠. 요 구원에 대한 요 기사 구성이요. 요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위에 거를. 자, 2000자 내에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자, 기억하죠? 목회자 자녀가 구원에 대해 고민할 때 어떻게 안심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구원에 대해 이해와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 나오면서 막 뭐라 그럴까? 우리 소상공인들,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자, 보세요. 여기서 딱 멈췄어요. 이 챗GPT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요. 자, 자, 원래 컨티뉴한데 다음을 계속 써줘. 뭐 계속 써줘. 보통 저는 이렇게 써요. 다음을 계속 써줘 해서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를 통해 다음에 요 다음을 써야 되잖아요. 자, 이를 통해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재미있게 전달하고 요 뒤에 거를 써주는 거예요. 예? 멈추더라도 계속 써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중간에 멈춰요, 얘가. 자, 현재 저는 이거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료도 따로 있어요. 근데 현재 무료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 정도 쓰는 거는요. 그런데요, 지금 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런 논란이. 제가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근데 이거는 1%예요. 그만큼 굉장히 인공지능이 발달돼 있어요. 자, 글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작성해주고 시도 써주고 다 되거든요. 자, 나중에 그거를 하나씩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블로그 편이고 자,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음, 자, 이거 있잖아요. 기사 구성을 바탕으로 2,000자 내의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예,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프롬프트, 질문지라고 그래요. 예,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그래요. 자, 키워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거를 갖다가 얘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키워드는 자, 이게 뭐냐면 이걸 그대로 순서예요. 자, 키워드가 아까 구원이었잖아요. 요 구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러면 얘가 기억하고 있다가요. 요거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쫙 써줘요. 자, 구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러면 쫙 써줘요.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이 순서가 이렇게 쓴 거예요. 뭐
키워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자, 보세요. 키워드와 타겟 글자 수를 지정하면 키워드 지정했죠. 타겟 지정했죠. 글자 수도 지정했어요. 그러면 보다 원하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외에도 단락, 뭐 5단락, 10단락,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글자 수를 예를 들어서 단락으로 이거 목회자 자녀를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단락으로 지시를 할게요. 자, 이거 어디 갔냐? 그를 5단락으로 할게요. 이때요. 5단락 정도의 이렇게 해서 이거 5단락 정도로 한번 제가 지시를 내려볼게요. 자.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단락이에요. 요거 5단락으로 딱딱 얘가 나눠져요. 그거를 3단락으로 했다. 그러면 3단락으로 나눠주고 2단락이다. 그럼 2단락으로 나눠져요. 자, 5단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성된 문장은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확인하시겠죠, 당연히.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5, 그리고 끝나요. 여기서 자신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continue, 이어서 써. 어떻게 한번 보죠. 이어서 써.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또 이상해져요. 이렇게, 이게 자신인데,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못 알아들어요. 위에 자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써. 해가지고, 반말해요. 그러면, 자, 맞죠? 아까 여기 여기서 끝났잖아요. 자,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지시를 잘 내려야 돼요. 계속 써 해가지고 요 카피해가지고. 그러면 뒤에서 이어서 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떠세요, 목사님들?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목사님들, 챗GPT가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되게 뜨겁잖아요. 네? 챗GPT가. 근데 이거 자체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거는 아마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한데 저는 외국에 있는 마케터들이라든가 이 교류를 해요. 직접 세미나를 듣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챗GPT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를 여러 목사님들한테 처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이런 챗GPT가 이 정도로 가능해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1% 안에 0. 몇 프로 안에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갖다 들으시는 거는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1%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놀라움이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알려드리면 이거를 빨리 실행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빨리 이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2,000자 정도의 제 거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사업자 대상 페이지에 대해 2,000 정도의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작성을 했고 아까 자 결론까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세요. 조금 전에, 잠깐만요.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뭐뭐 세대 기사를 뭐뭐 세대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쭉 적었어요. 저도 홈페이지로 적었어요. 미리 저도 공부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어떤 게 가능하냐. 이제는 자, 이거를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독자에 맞게 뭐 초등학생이 읽으면 초등학생에 맞게 50세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읽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에 맞게 학생들이 읽으면 학생에 맞게 표현을 바꿔주세요. 자, 타깃을 대상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 보세요. 음,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챗GPT는 독자에게 맞는 표현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린이를 위한 글을 쓸 때는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전문가를 위해 쓸 때는 전문 용어나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지시를 내려볼게요. 자, 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써주세요. 이렇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구원이란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은 어렵다라고 하면 예, 여기서 제가 요 글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다시 쓰세요로 예, 적을게요. 그러면 얘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굉장히 쉽게 써줘요. 자, 이렇게 자, 요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요거를 카피를 할게요. 요 카피해서 아까 얘가 뽑아낸 거잖아요. 카피했고 우리 자신 이어서 써서 내 아들인 자, 요거를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다가 초등학생도 이해하도록 아니 초등학생 말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가 당신은 예를 들어서 당신은 전문가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어, 당신은 목회학 박사야. 그 사람을 만들어 버릴게요. 당신은 지금부터 목회 목 뭐라고 자를 가르치는 박사야. 야, 박사의 입장으로 그냥 으로 전문적으로 글을 써줘. 으로 글을 거기서 전문 용어를 보충하면서 쓰세요. 이렇게 할게요. 입장으로 전문 용어를 보충하면서 쓰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쓰는 거랑 어떻게 틀린지 보세요. 자, 먼저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걸로 써요. 얘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안 나갈 때는 좀 기다려야 돼요. 자, 이렇게 maybe little bit 조금 글을 많이 썼다고 해서 제가 요거 가지고 요 한 줄만 가지고 해볼게요. 요거를 오케이 이럴 때 F5를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F5를 눌려요. 제일 위에 다시 자 이거를 자 이렇게 하면 뭐 영어 놓고 박사의 그런 어떤 좀 어렵게 쓰는 거예요. 자, 이 글을요. 대승물. 그러니까 그 입장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목사님들.
저는 만약에 세계적인 마케터 돌아가신 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당신은 지금부터 에디슨이야. 에디슨의 입장이 되어서 이 글을 써줘. 그러면 에디슨의 모든 정보가 들어와서 그 글을 쓰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요번에, 자,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조금 전에 제가 실험을 해드려요. 이거는 박사의 입장으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다시 쓰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그 글을 쉽게 써줘요. 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조금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줘 이래요. 자, 이런 글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박사의 입장. 이런 것도 가능. 예, 그거는 나중에 하고. 자, 타겟은 초보자, 전문 용어는 보충하면서 씁시다. 이렇게 한번 다시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다시 타겟은 초보자, 전문 용어는 보충하면서 쓰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실험을 해볼게요. 자, 초보자인데 전문 용어를 보충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요런 어떤 문장을 요 정도로 카피를 해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다음 글에 다음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음 글을 설교를 하려고 그래. 요를 하려고 하니 설교문을 써줘. 요 문을 몇 자로 쓸까요? 1000자? 천자는 말도 안 됐죠. 60분 뭐 그렇게 하면 설교문을 써줄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나중에 지시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음 글을 주제로 또 설교를 이렇게 쓸게요. 주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뭐 창세기 1장 1절을 주제로 성경을 하고 싶어. 성경 글을 써줘. 그러면 1장 1절에 대한 걸 다 써줘요. 네. 네. 성경 글로 이렇게 하는데 대단하죠. 어저께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이거와 비슷한 걸 했는데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놀랄 수가 없어요.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분들인데 다들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독자에 맞게 표현을 합니다. 대단하죠? 예를 들어 어린이를 위한 글을 쓸 때는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전문가를 위한 글을 쓸 때는 전문 용어나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써달라 뭐 이렇게 이거를 딱딱한 건데 쉽게 써라 그랬더니 이렇게 쉽게 써요. 생성된 문장이 막 글을 써줘 그랬을 때 어쩔 때는 얘가 반말을 써요. 그러면 존댓말로 써줘. 그러면 존댓말로 싹 바꿔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걸로 바꿔줘 그러면 무조건 다 바꿔줘요. 얘가요. 자, 생성된 문장이 타깃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연령이나 직업을 뭐 지정해 보자. 자, 나는 과학자야. 예를 들어서 나는 과학자, 과학자야. 과학자 입장에서 글을 써줘. 그러면 과학자 입장에서 글을 위에 거를 쫙 써요. 아,
갑자기 이런 말씀이니까 얘도 얘의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요. 예. 자, 하여튼 오케이. 자, 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도입 부분을 작성해 달라고 해볼게요. 도입 부분. 자, 뭐뭐 키워드를 소개하는 글에 대해 200자 정도의 리드 문장. 처음에 시작할 때 도입은 시작할 때 서문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도입 부분이요. 예. 자, 그거를 자, 아까 잠깐만요. 어디 갔지? 키워드를 아까 키워드가 목사님들 키워드가 아까 이거만 적어서 목회자 자녀. 예. 이 구원이 키워드였죠? 잠깐만요. 도입 부분. 그러면 자, 목회자 자녀를 소개하는 글에 대해 이 키워드였어요. 글에 대해 목회자 자녀를 구원을 키워드는 구원이었죠. 구원을 소개한 글이에요. 예, 그래도 알아들어요. 예. 제가 구원을 소개하는 글에 대해 200자 정도의 리드 문장, 서문을 써달라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얘는 뭐 과학자로서의 이런 어떤 입장에서 이거 쓴 거고요. 아까 자, 구원을 소개하는 글에 대해 200자 정도의 아까 쓴 글을 제가 막 이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딴 글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딱 기억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리드문을 써줄 거예요. 리드문은 길지 않아요. 도입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문을 쫙 쓴 거를요. 짧게 이렇게 리드문으로 해줬어요. 좀 이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하나 더 써줘. 하나 더 써줘. 이렇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수정시킬 수 있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수정됩니다. 이렇게 하나 더.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 저도 간혹가다 착각을 해요. 얘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를 부탁을 하는데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기계예요. 예? 기계이기 때문에 반말해도 되고 전혀 미안하지 않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를 부탁할 때 미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간혹가다 착각을 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리듬은 한 2개 정도 더 써줄래? 정도 리듬은 더 써.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대로 써줍니다. 리듬은 쓴 거예요. 짧으니까 길게 써줄래? 그러니까 길게 써줄래? 너무 짧으니까 2줄이 아니라 한 5줄 이상으로 리드문을 써줄래? 그러면 5줄로 써요. 조금 길어졌죠? 예.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리드문을 적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도입 부분 아까 잠깐만요. 지금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태까지 쭉 써왔잖아요. 200자 정도의 도입부를 작성해 줄래? 그러면 자, 내가 여태까지 쓴 글들이 있기 때문에요. 얘가 100자, 200자 한번 해볼까요? 100자
예, 도입부, 리드문 쪽이거든요. 얘가 100자 정도 써줘요. 그럼. 자, 아니야.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50자만 쓰죠. 길으니까. 50자 정도로 써달라. 짧아. 자, 이렇게 50자. 예.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도입부는 기사의 내용을 간결하게 소개하면서 끝까지 읽을 만한 가치가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 챗 GPT에 의뢰하면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을지 등을 잘 정리해 줍니다. 여태까지 써온 것들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저는 홈페이지 가지고 이렇게 200개 이렇게 도입부를 글자 수를 알려주면 얘가 잘해요. 자, 도입 부분을 그래서 작성해 달라고 그랬고, 예. 이제 제일 마지막에 클로징이잖아요. 예. 자, 키워드를 소개하는 길 아까 구원이었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구원, 예, 잠깐만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구원, 예. 구, 얘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쓴 그 구원, 자, 구원. 늘에도 얘가 맞춤법 틀려도요 다 알아서 해줘요. 구원을 소개하는 글에 대해 클로징 마지막 정리하는 글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구원을 그러면 제가 갑니다. 구원을 소개하는 글에 200자 정도, 뭐 300자 정도 클로징. 이거는 마무리 글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쓰면 이제 마무리 글을 쓰는 거거든요. 네. 얘가 이렇게 또 멈출 때가 있어요. 자, 마무리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봅시다. 클로징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잘 쓰고 있죠? 만약에 이 클로징 글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면 클로징 글을 다시 작성해줘. 조건을 붙이면 돼요. 그거를 원래 오늘 그 수업도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목사님들께 보여드리고 나중에 더 강력한 거를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문을 200자 내에 요약문은 제일 마지막 때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글이거든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클로징 글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정리하는 마무리 글이에요. 자, 200자 정도의 내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쓴 글에 대해서. 자, 키워드에 관한 아까 구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구원 제일 마지막에 이런 클로징 문장은 뭐냐면 뭐뭐 어디로 전화해 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의로 유도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네? 만약에 문의 전화번호를 예를 들어서 010 뭐 교회 2222 3333
으로 유도하세요. 이렇게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클로징을 적어 놓습니다. 자, 자, 지금까지는 이거 했었고요. 자, 아무리 클로징 문은 글의 내용을 되짚어보고 다음 행동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아까 이렇게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자, 문의 마지막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문의하세요와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뭐 적어도 됐고, 문의를 연결하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그러면 저도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제목, 여태까지 쭉 적었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이제 많이들 고민하잖아요. 제목, 도대체 제목을 뭐를 써야 되나? 자, 구원을 해서, 자, 지금까지 얘한테 정보를 줬기 때문에요. 구원이 키워드예요. 자, 구원을 포함한 제목 10가지 안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여태까지 서론, 본론, 결론 다 적었어요. 자, 아멘이네요. 네. 갑자기 막 전율이 오르네요. 목사님들을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요. 감사드려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 제목을 10가지 생각해 보세요. 기사 제목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제목도 목사님들이 문장을 탁 적은 다음에 이거에 맞는 제목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다 적어줘요. 자, 뭐 제목 요거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30개 더 적어주세요. 예, 더 적어. 얘는 반말하는 게 좋은 게 얘가 문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바이트라고 그래요. 그게 외국은 영어는 이게 짧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나라는 길어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제목을 30개를 더 적어줄 겁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목사님. 자, 이렇게 해서 30개를 적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목도 있는 반면에 자, 여기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10개를 더, 제목을, 여기서 다른 시각으로 10가지 안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10가지 안을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시각과 전혀 다른 이상한, 시각으로 제목을 써줘요. 자, 그래서 쭉쭉 적어줬습니다. 자, 저도 10개 안을 했고 기사 제목 10개를 더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 제목을 10가지. 자, 이제 메타 디스크립션이라고 뭐냐?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키워드에 관한 글에 대해 120자 이내로 메타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자, 이게 마지막에 자, 본문을 작성할
메타스크립션. 좀 요약 그런 한 건데 잠깐만요. 여기 구원이라고 그럴게요. 구원. 자, 이렇게 하면 메타스크립션,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메타스크립션인데요. 자, 이렇게 적어요. 오늘 예. 제일 마지막에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아까 과학자 놓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메타스크립션이랑 자, 지금까지 쓴 내용을 이 120자 이내로 정리하세요. 이런 걸 적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쓴 내용을 여태까지 쭉 썼잖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썼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짧게 이렇게 정리시켜 주는 거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제목, 서론, 본론, 마무리글, 클로징글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런 글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메타스크립션 개요입니다. 본문을 작성할 때 챗 GPT에서 작성해주면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썼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미자립 교회와 목사님 가정의 재정 회복을 위한 마케팅 무료 교육. 화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